조만간 사귀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 끊긴 적 있죠? 분명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차인 적은요? 나만 진심이었던 건가? 내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데 원치 않게 끝나버린 썸 때문에 매번 상처받고 또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썸이 연애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지속시키는 심리적 흐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연애로 이어지는 썸과 그냥 끝나는 썸 사이에는 심리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앞으로 썸 탈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간다면 지금 썸 타고 있는 그 사람 조만간 너 거야.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왜 항상 나는 썸만 타다 끝난 건지 그 이유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 연애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썸을 탈 때 상대방을 알게 된 시기,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연애로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너무 바빠. 그래서 연락을 적당한 속도로 주고받기 힘든 시기에 놓여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또는 서로의 연락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도 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환경, 예를 들어서 근무 중에 핸드폰을 쓰기 힘든 그런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제 선배도 사귀던 여자친구랑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는데 몇 달 뒤에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다시 만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친구분이랑 헤어지고 난 이후에 소개팅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 관계가 이어지다가도 쉽게 끊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 여자친구랑 재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분은 이미 라포랑 애착이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새로 만나는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 않아도 관계가 발전되기 쉬운 상태였으니까요. 결국은 그 여자친구분과 결혼도 했어요. 놓여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한 상태라면 누군가를 편안하게 알아가고 관계를 여유 있게 만들어 나가기 어려울 수 있겠죠. 상황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좋은 상태였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알아가고 시간도 내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을 힘과 에너지가 없어서 이전 같으면 훨씬 더 노력하고 애썼을 관계도 쉽게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전 연애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이성을 만났었고 어떤 이유로 헤어졌느냐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새로운 대상을 선택할 때 비슷한 특성의 이상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전 연애에서 받았었던 상처를 또 주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또 똑같은 상처로 아프기 싫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전 연애에서 상대방이 너무 권위적이라서 헤어졌었어. 그러면 다음 연애 대상을 선택을 할 때에는 원래 내 취향이 주도적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선호했을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둥근 사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연애로 발전하는 썸은 이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시기나 상황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크기나 온도가 비슷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죠. 서로가 표현하는 감정의 크기나 반응도 잘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연인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호감 표현과 애정 표현도 활발하게 합니다. B라는 사람도 마침 마음이 외롭고 적적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막 수험 생활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별 감정이 없었지만 자주 보다 보니 호감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면 여자분이 아무리 예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었더라도 감정을 받아주고 연락을 잘 이어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부담을 느꼈었겠죠? 하지만 지금 막 수험 생활을 마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었을 애기 때문에 여자분의 호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서로의 감정의 크기와 온도가 맞아떨어지면 연애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망하는 썸은 한쪽만 먼저 좋아해서 혼자 과도하게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지쳐서 관계가 끝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일방적인 사랑과 노력에 부담을 느껴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커서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가 내가 지쳐서 마음이 식을 때쯤에 그제서야 상대방이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미친 듯이 애정 표현하고 연락하고 쫓아다니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연락 끊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표현하는 애정이나 호감 표현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그 커다란 감정들이 갑자기 철회가 되니까 그 간극의 크기만큼 큰 가치를 느껴서 그제서야 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다시 연락해서 고백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커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회나 관계 회복 전략을 쓸 때에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두 번째, 긴장감. 연애로 발전하는 썸은 설렘과 안정감이 균형을 이룹니다. 썸 자체가 되게 설레잖아요.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마냥 설레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썸일 때가 제일 재밌고 좋다는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하지만 관계가 확실하진 않으니까 관계 초기에 그 사랑의 호르몬이 엄청 많이 샘솟을 때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확실하지 않아서 긴장감이 있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재밌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썸일 때가 제일 불안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썸 관계에서 재밌고 좋은 감정만 너무 느끼고 있다면 약간의 불안함을 줄 필요가 있고 너무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다면 조금은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과 연애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썸 타고 있는 이성과 연애로까지 발전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완전히 확신을 할 수 없는 적절한 호기심과 불확실성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썸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귀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무 많은 감정 표현을 주고 관심을 주고 헌신해주고 스킨십까지 많은 단계로 제공이 된다면 호기심과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굳이 사귀지 않아도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굳이 사귀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볼 거 다 봤으니까요. 굳이 귀찮게 고백하고 사귀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밖에 없죠.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와 오글거림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굳이 귀찮게 감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지를 잘 주고 밀당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성이 많고 매달리고 연락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망하는 썸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불확실성만 주면은 상대방이 지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관심이 컸었더라도 상대방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관계에 대한 희망, 기대가 없으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죠.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끈기가 있고 승부욕과 정복력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기간을 조금은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상대방이 쉽게 포기하고 잘 지치는 성향이라면 썸 기간을 너무 길게 두지 않는 게 좋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호감 표현을 하는데도 그거 자체를 잘 믿지를 못해요. 사랑에 대한 상처가 커서. 어떤 경우에는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리 호감 표현을 해도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사람의 특징을 잘 캐치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은 그냥 사소하게 한 표현인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서 오히려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툭 던졌을 뿐인데 나 혼자 막 급발진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썸남 D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매번 데이트 때마다 모든 거를 다 만족시켜주고 스킨십을 다 해준 게 아니라 만남이 끝날 때마다 약간 아쉬움이 남게 대화를 조율을 하고 스킨십도 간질간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썸남 D 입장에서는 다음 대화와 만남이 기대되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반면에 C가 D에게 하루 종일 톡을 하고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미 사귀기도 전에 연애하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설렘과 신선함이 떨어지고 이 여자가 꼭 사귀고 싶다, 이 여자를 꼭 갖고 싶다 라는 그 쟁취 욕구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썸붕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너무 편해서 너무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감정이 장기 연애를 한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편안함도 물론 좋죠. 좋지만 굳이 수많은 이성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특별하다. 이 사람은 다른 이성들을 다 지치고도 꼭 선택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져야 관계도 점점 발전을 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심리적 보상. 연애로 발전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썸은 상대방과의 연락, 데이트, 대화 과정에서 내가 좋은 무언가를 얻고 받는 느낌을 줍니다.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손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행여 내가 좀 아쉽고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게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썸 때부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선물 공세를 하고 돈을 펑펑 쓰면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썸 타고 있는 사람의 직업이 너무 좋고 외모가 뛰어나서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마치 훈장처럼 내가 그런 급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로도 보상이 되는 느낌을 받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모나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도 있죠. 상대방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즐거워.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상대방의 에너지 자체가 너무 좋아. 긍정적이야. 그런 경우에도 자꾸자꾸 보고 싶고 생각이 나죠.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잘해주고 존중도 잘해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잘 들게 하죠. 말을 예쁘게 해요.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김선호가 아이유에게 왜 반했어요? 김선호가 금명이에게 마음이 열리고 사랑에 빠지게 됐었던 순간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전에 사귀었었던 여자친구는 자신의 직업, 경제력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무시했지만 금명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로만 김선호를 판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쉽게 봐주지 않은, 쉽게 말해주지 않은 김선호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과 가치를 찾아주고 인정해주고 표현해줬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그 사람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구나, 사랑해주는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특별해지는구나, 이 사람만큼은 나라는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구나 할 때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쌓여서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놓치고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장점, 가치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결핍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를 나만큼은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다는 느낌을 줘도 좋습니다. 반면에 망하는 썸은 감정 소모가 커요. 좋은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크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대화 코드가 잘 안 맞으니까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나는 하루 종일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연락하는 것 자체를 귀찮고 꼭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래요. 자존감에 그게도 영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단단해서 상대방이 꼭 마음 표현을 많이 해주지 않아도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의 크기가 낮고 불안을 쉽게 느껴서 상대방이 썸 단계에서 하나하나 확신을 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 상대방의 반응에 예민해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상대방의 반응이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 티를 안 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나 잘 끄는 행동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에게 답장이 늦거나 연락이 잘 오지 않으면 자존감이 쉽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이랑 연애를 꼭 하고 싶은데 점점 나에게 멀어지고 소홀한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애쓰고 매달리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애는 멘탈입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우리 관계가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내가 과도하게 예민하고 불안한 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락이나 표현 방식이 이 사람의 스타일일 뿐인 건지, 그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죠. 감정 소모가 큰 썸은 애초에 마음이 컸어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E가 F라는 여자와 썸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F라는 여자가 이 남자에게 너랑 있으면 진짜 즐거워, 너는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 너는 진짜 멋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해줘요. 그러면 이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표정도 좋고 분위기도 좋겠죠. 그러다 보니 남자도 물론 여자에게 호감이 생기겠지만 여자도 자신과 함께 있으면 밝아지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더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연애로 발전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반면에 남자가 썸녀에게 요즘 너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요. 그러면 썸녀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이고 점점 관계가 부담스럽고 썸남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겠죠.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 썸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이 사귀는 사이처럼 당연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연락을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고 나에게 연락을 잘 하게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상호 노력.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연애도 물론 그렇겠지만 썸도 마찬가지예요. 썸을 탈 때 연애 가치관이 잘 맞아야겠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썸인 만큼 연애라는 것과 관련된 생각하는 목표, 가치가 비슷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연애를 통해서 난 뭘 이루고 싶은지, 나는 연애를 왜 하는지,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이 사람과 만나면 오래 잘 만날 수 있겠다,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겠다, 결혼까지도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애초에 연애와 사랑에 대한 마인드와 가치관이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고 생각이 같진 않잖아요. 서로 달라도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얼마나 맞추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관계를 단절하고 밀어내고 배척해버리는 거는 애초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 존중이 없는 거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나랑 달라, 너가 나한테 맞춰야지, 아니 우린 다르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추고 배려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애라는 게 노예 계약이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맞추는 관계는 언젠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감정을 키워나가는 속도나 표현하는 온도가 비슷해야 돼요. 무조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연애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가는 속도나 마음을 여는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표현하는 마음의 크기, 온도에 집착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기다려주고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 존중, 배려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인 관계처럼 깊지 않은 썸 관계더라도 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되게 괜찮은데? 이 사람이라면 연애를 했더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것 같은데? 서로 같이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아지죠. 반면에 망하는 썸은 한 사람이 연락 빨리 해줘, 자주 보고 싶어 이렇게 막 재촉을 하고요. 다른 상대방은 나 연락 좀 천천히 할게, 바빠, 우리 조금 더 천천히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 이렇게 나만의 것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은 잘 고려해주지 않죠. 이렇게 속도, 애정 표현의 크기나 양의 차이, 연애 간의 차이로 관계에서의 감정 피로가 점점 쌓여지고 썸 때부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과연 연애를 한다고 행복할까? 우리 미래가 잘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과 기대감도 박살이 나고요. 썸 때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은 불편하다고 나는 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도 이 사람은 나는 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는 거야. 술은 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표현일 뿐이야 라면서 마음이 확고하네. 이 사람은 술 마시는 게 행복인가 보다.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단 그냥 보내주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연락하는 건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1시간만 답장이 늦어도 되게 불안해하고 재촉하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이가 어릴 때야 상대방의 단점이나 불편한 점을 사랑의 눈이 멀어서 얼마든지 감수하고 합리화하겠지만 상대방이 나의 생활 패턴을 존중해주지 않고 막 들이대는 적극성을 사랑이라 착각하겠지만 나이가 들고 연애 경험이 쌓일수록 그러한 상황들을 무시하기보다는 먼 미래까지 그려보면서 연애까진 발전하기 어렵겠다 판단하고 썸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연애로 발전하는 건 운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 흐름을 읽고 심리적인 긴장감과 안정감을 균형 있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연애에 성공하고 사랑도 오래 유지하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해주고 확신을 주길 바라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바라기보단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심리학적 비밀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